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전처럼 쉽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선분 혹시 예전에는 가볍게 오르내리던 계단이 이제는 왜 이렇게 버겁게 느껴지는지 한숨 쉬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꼿꼿한 자세로 산책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부러움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나 다리 근육의 약화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92살인데요. 여전히 강철 다리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새 비법이 궁금하시죠? 사실 거창한 비법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한 숟가락씩 꾸준히 섭취했던 5가지 영양소들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 비결을 알기 전에는 저도 걷는 것이 힘들었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늘 피곤하고 기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 5가지 작은 변화들이 저에게는 놀라운 활력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튼튼한 다리를 유지하고 숙면을 취하며 기억력을 지키고 소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5가지 핵심 영양소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특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 강철 다리의 첫 번째 비법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신경 써서 드시지만 단백질의 중요성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은 우리 몸의 활력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고기는 힘이 나는 음식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렇게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한지는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자꾸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고기나 돼지고기만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우리 주변에 정말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콩으로 만든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 함량도 높아서 제가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두부 한 모에 담긴 단백질은 정말 엄청난 힘을 주죠. 찌개에 넣어도 좋고 저처럼 간장에 찍어 따뜻하게 데워 먹어도 든든합니다. 또 생선도 아주 좋은 단백질원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주니 일석이조죠. 저는 고등어나 삼치를 자주 구워 먹었어요. 내가 싫으시면 조림이나 찜으로 드셔도 좋고요. 계란도 빼놓을 수 없죠. 완전 식품이라는 말처럼 계란 하나에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삶은 계란 하나나 2개를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저도 아침에는 꼭 계란을 먹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유제품도 좋지만 간혹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계시니 그런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이나 유제품이 아닌 다른 단백질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동백질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끼 적정량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우리 몸은 근육을 끊임없이 만들고 재생시키는데 이때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이 소실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다리가 강철처럼 단단해진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단백질 섭취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실리는 것을 느끼고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처럼 힘들어하지 않게 된 것이 다 이 단백질 덕분입니다. 단순한 고기 섭취를 넘어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과 생선, 계란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려면 충분한 단백질이 필수적입니다. 저도 매일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병행하는데 운동 후에는 꼭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과 같아서 이 기둥이 튼튼해야 넘어지지 않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꼭 올려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다리에 놀라운 힘을 선물해 줄 겁니다. 자, 이제 2번째 강철다리 비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라면 칼슘과 비타민 D는 뼈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는 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뼈 건강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뼈는 그냥 원래 튼튼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 검사를 받게 되고 그때서야 내가 이렇게 뼈가 약했나. 조금만 넘어져도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그때부터 칼슘과 비타민 D 섭취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칼슘이 풍부하다고 하면 주로 우유를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유 외에도 우리 주변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멸치는 칼슘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칼슘 함량이 높아요. 멸치볶음이나 멸치국물은 제가 매일 식탁에 올리는 단골 메뉴입니다. 또 시금치나 케일 같은 푸른 잎채소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채소들은 섬유질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겠죠. 저는 나물 반찬을 좋아해서 시금치 나물, 일쌈 등을 자주 해 먹습니다. 해조류도 아주 좋습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칼슘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역국은 제가 어릴 때부터 즐겨 먹던 음식인데 더만 넣은 이모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로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점심 식사 후 맑은 날에는 꼭 15분에서 20분 정도 산책을 합니다.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를 보충하고 가볍게 몸도 움직이는 거죠. 좋지 않거나 외출이 어려운 날에는 비타민 D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햇볕 쬐기가 쉽지 않으니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겨울에는 비타민 D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법은 바로 장 건강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 건강이 온몸 건강의 시작이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다리 튼튼하게 하는 거랑 장 건강이 무슨 상관인가 싶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때가 많아지더군요. 변비도 생기고 기력도 자꾸 없어지는 것 같고 알고 보니 장이 건강해야 우리가 먹는 음식에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고 그래야 우리 몸 구석구석에 힘이 전달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특히 신경 쓴 것은 바로 발효식품 섭취였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친숙한 김치가 바로 장 건강의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김치에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속 유익균을 늘려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저는 맵기 김치를 꼭 챙겨 먹고 반찬으로 나박김치나 동치미 같은 시원한 물김치도 자주 먹습니다. 된장도 마찬가지예요. 된장찌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된장도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콩으로 만든 된장은 단백질도 풍부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법은 혈액순환입니다. 장철다리를 위해서는 근육과 뼈만큼이나 우리 몸 전체에 영양분과 산소를 실어 나르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다리가 저리거나 붓고 바지가 쉽게 피로해지기 마련이죠. 저는 한때 걸을 때마다 다리가 무겁고 저려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혈액순환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 먹고 몸을 꾸준히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늘이 아주 좋습니다. 마늘은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저는 매일 식사 때 생마늘을 한두 쪽씩 먹거나 반찬에 마늘이 듬뿍 들어간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생강도 좋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겨울철에 생강차를 자주 마시는데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나는 것을 느낍니다. 견과류도 아주 좋아요.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하루에 한 줌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비법은 바로 항염증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나 근육에 염증이 생겨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은 다리를 무겁게 만들고 움직임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활동량을 줄어들게 하죠. 저는 걷는 것이 힘들어질 때마다 이 염증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고등어, 참치, 연어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꼭 챙겨 먹습니다. 생선 섭취가 어렵다면 오메가3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베리류 과일도 아주 좋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항산화 성분과 항염증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먹거나 한식으로 생딸기를 즐겨 먹습니다. 카레에 들어가는 강황도 염증 완화에 아주 좋습니다. 강황의 커피민 성분이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거든요. 저는 가끔 카레를 만들어 먹거나 강황가루를 음식에 넣어 먹기도 합니다.
이 5가지 영양소들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제 다리는 다시금 힘을 되찾았고 머리 대박 걷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비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92살에도 강철 다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5가지 비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근육의 주재료인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과 비타민 D를 빼놓지 않는 것이었죠. 셋째는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영양분 흡수를 돕는 발효식품을 즐겨 먹는 것. 넷째는 온몸의 활력을 불어넣는 혈액순환을 위한 음식을 챙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 5째는 관절과 근육의 편안함을 위한 항염증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제 몸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니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시작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를 한 조각 더 드셔보시고, 햇볕 아래서 10분이라도 가볍게 산책해보는 것, 김치를 한 조각 더 드시고, 마늘이 들어간 반찬을 찾아보며 블루베리 몇 알이라도 입에 넣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 비법들을 통해 단순히 다리가 튼튼해진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예전보다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화불량도 거의 사라졌고요.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92살에도 여전히 튼튼한 다리로 세상을 누비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도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법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여러분만의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강철다리와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모든 연령에서 최고의 삶을 사세요.